잘 잤다. 어제는 여기 현장 근처에 레지던스에서 잤어요. 와, 여기 밤에 호수공원 야경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와, 진짜 내가 어제 앉아가지고 맥주 한 캔 먹으면서 이 야경 보면서 한참을 있었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옷을 작업복을 샌딩하고 하니까 너무 더러워서 여기서 빨래도 했고, 그래서 어제 빨래하고 여기다 널어놨는데 지금 다 말랐나? 다 말랐네. 이게 여기가 모텔 호텔 아니고 이게 호텔 레지던스거든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 그 차이가 뭐가 있냐면 얘를 숙박용으로 쓸 수 있는데 호텔 모텔은 저기 그게 없잖아. 화구 같은 거, 주방 싱크, 이게 화구가 없다니까. 모텔 호텔은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 화구가 들어가면 그게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 생활이 가능하도록 장기가 됐든 그 취사가 가능해야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나온 게 허가가 이 호텔 레지던스인데, 이거는 이제 분양을 받으면 그 개인이 운영을 못해요. 법이 객실이 20개인가 30개인가 있어요. 운영이 가능하고 개인은. 그래서 위탁사한테 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시켜야 되거든. 이걸 내가 분양받았다 해서 내가 에어비앤비가 됐든 이렇게 손님을 숙박을 내가 받는 운영을 못 한다고. 그 위탁사한테 맡겨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내가 지금 부산 남포동에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솔직히 그 해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지금 후회를 많이 하거든. 내 위탁사가 얼마나 방을 팔아서 얼마나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정산표를 매달 보내고 입금을 넣어주는데 나한테 거기에서는 뭐 몇 박을 숙박을 했고 전체 객실 수에서 n분의 1로 나누게 해가지고 이 같은 분양자들 수분양자들 있죠. 그래서 뭐 얼마 해서 정산을 해주는데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한 달에 몇 박을 숙박을 했다고 이렇게 정산이 와 있는데 실제로 그만큼 했는지 그 이상을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요. 내가 볼 때는 위탁사에서 많이 삥땅하는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래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사가 그거를 숙박을 얼마를 더 받아 먹어도 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 오피스텔은 그게 되잖아요. 전세를 놓든지 월세를 받든지 전입이 되니까. 이 호텔 레지던스는 전입이 안 되거든. 숙박시설이라서 우리 모텔 호텔 같은 데다가 전입 신고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세나 월세를 받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좀 후회를 하는 게 이제 레지던스 수익률이 기대만큼 안 나오니까, 처음에 분양할 때 뭐 얼마쯤 될 거다고 얘기했던 그런 기대치만큼 안 나오니까, 그럴 것 같으면 돈이 필요하면 전세라든지 아니면 월세로 받아도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니까 고정적으로 그게 나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거기다가 묶여 있잖아. 근데 전세를 놓으면 그 돈을 또 내가 사업하는데 쓸 수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 묶여 있으니까 답답하고, 수익률은 뭐 고정적으로 봤을 때 그냥 월세 놓는 만큼 또 안 나오니까 그 후회가 많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팔려고 해도 그걸 내가 팔려고 내가 알아봤는데 그 시세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내가 샀던 금액만 본전만 돼도 팔 건데 지금 마이너스거든. 마이너스. 부동산이 다 하락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한 2천만 원 정도는 손해보고 금매로 팔아야 팔리지. 분양했던 금액으로 판다면 안 팔리거든. 그 인근 부동산하고도 전화 통화로 여러 군데 얘기해봤어요. 그러니까 월세 수익도 안 나오고 이래저래 좀 답답하죠. 그때는 내가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내가 살 줄 몰랐으니까, 부산 쪽에 살고 있었으니까 내가 한 번씩 이제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내가 안 쓸 때는 숙박을 놓을 수도 있으니까 활용도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수도권에 올라와서 거의 1년 가까이 부산 한번 내려갈 일이 없는데, 아니 부산을 내려갈 일이 없으니까 쓰지도 못하고, 그 한편으로는 내가 서울 쪽이나 이런 쪽에 내가 투자를 했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까 한 번씩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러면 활용도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이제 오늘은 여기 샌딩 손 볼 거마저 손 보고 도장을 칠 거거든요. 이제 도장을 치고 나면 이제 몰딩이나 글레바지나 이런 거 하면 돼요.
목공일로 몰딩 걸레바지까지 마감을 딱 쳐버리잖아요. 치면은 페인트 칠하기가 예민하게 칠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뭐 마스킹을 해야 된다라는 등, 그러니까 그게 더디니까 그냥 페인트만 쭉쭉 문질러 버리고 나면 한 번 더 이제 걸레바지 몰딩은 뒤에 한번 쫙 치면은 되거든요. 이쪽 현장 저쪽 현장 계속 페인트 도장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목공 같은 거 작업할 때 유튜브 영상을 찍을 게 좀 있는데 이 도장할 때는 제일 뭐랄까 제일 별로라고 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 도장하기 전에 퍼티하고 샌딩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현장 뿌옇고 엉망이고, 이게 영상미를 한번 보세요. 뭐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호기심 가는 화면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내가 도장하는 날 맨날 썸네일 해놓잖아요. 해놓으면 조회수 안 나와요. 그 목공이나 뭐나 이렇게 호기심 가는 걸로 만들면 이게 썸네일을 해도 이제 뭐 자극적이라 해야 되나, 이게 관심이 있는데, 이 도장이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인데, 이게 이 페인트 칠하는 거 이거 있죠, 되게 매력적인 일인데, 이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얘기하려면 정말 이거는 알아야 되고 디테일한 게 좀 많거든요. 목공이야 뭐 얘는 뭐 한치각이다 뭐다 어떻게 자른다 뭐 이렇게 하고 탁카 쏘고 이러고 하면 그게 막 보기가 재밌는데, 이 페인트는 사실은 뭘 설명을 해도 그렇고 딱히 호기심 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번 봐보시면 여기 도장이 지금 색을 입었잖아요. 하고 있는 중이지만 입은 거랑 색을 입히기 전에 한번 보실래요? 입히기 전에 이거랑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이렇게 색이 입은 거랑, 이제 이게 도장은 마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마감 공정, 타일 같은 거 이런 것도 마감 공정이거든요. 인테리어 필름, 도장 항상 마지막에 가는 이 마감 공정일 때는 엄청 디테일하고 예민하단 말이에요. 목공 작업, 가벽 뭐 이런 거 하다가 안에서 뭘 좀 잘못돼도 수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마감재에서 또 마감을 치면서 다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도장은 딱 해놓으면 이 품질이 이게 마감 자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드릴게요. 여기 2번 칠하고 있죠. 2번이라는 거는 롤러가 한 번, 2번, 이게 한 번, 2번이 아니고 문지르잖아요. 문질러도 색이 안 난단 말이지. 안 나는 이유는 이 부착면이 젯소칠 같은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색이 한 번은 부착면에다가 프라이머 역할을 또 밀고 나가야 2번, 3번째 들어갈 때 색이 이제 온전하게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치고 나간 거, 이게 지금 한번 치고 나간 거거든. 치고 나가고 마르고 다시 또 치고 나오잖아. 이러면 이제 이게 2번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걸 보시면은 여기도 한번 치고 나갈 때 이 색이 안 먹었죠. 2번 치면서 이제 깨끗하게 색을 먹이거든요. 그래 보면 이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페인트 통이 여기 있죠. 이렇게 이제 빨래판 같은 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페인트를 묻히면서 롤러에다가 이거 롤러 정리를 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할 때 이제 이 물 같은 거, 왜냐하면 빡빡하거든요. 이 빡빡하면 색은 진하게 나지만 작업이 빡빡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물을 좀 타줘야 되는데, 근데 물을 좀 많이 탄다. 많이 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물이 수분기가 많으니까 빡빡하지 않고 이제 되게 부드럽죠. 부드러운데 물이 너무 많으면 줄줄 흘러내린다거나 이 색톤이 약해지거든. 왜냐하면 여기 페인트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본연의 색감 톤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걸 조절을 정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게 좀 빡빡하거나 하면 이렇게 붙었을 때 도장면에 대해서 이 거친 질감이 좀 차이가 나버리거든. 빡빡하면 두껍게 올라가기 때문에 물이 많으면 연하게 가볍게 올라가고, 근데 물이 너무 많으면 흘러내리거나 그렇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롤라칠을 하면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이게 눈물처럼 줄줄 흘러내리는 경우, 붓 같은 걸로 쓰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세요. 이 표면 지금 보이죠? 여기에 문질 넣는 거 이렇게 놔둘 건 아니지만 내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면 이 질감이 보여요. 이 두께감이 있다니까. 더 문질러 볼게요. 자, 첫 번째 질감, 두 번째 질감 차이 느껴요. 그리고 여기에서 겹쳐지는 라인들, 얘 양 끝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르게 안 펴주잖아요. 안 펴주고 이대로 말랐다, 예를 들어줄게요. 마르면 이런 게 단차감, 그러니까 표면이 매끈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초짜들 보고 롤러칠을 하라 하면 롤러는 문지를 수 있어요. 문지를 수 있는데 이제 문질러서 작업이 다 돼 있는 이 면을 보면 여기에 이제 퀄리티 차이가 나버린다니까. 이래 보면 페인트가 뭉쳐져 있고 눈물 자국 쭉 흐르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게 우리는 보면 다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얘들을 다 펴주거든요. 지금 내가 한 손 카메라 들고 있지만 이걸 똑바로 하게 되면 이 두께감이 없도록 다 펴주면서 이 작업을 한단 말이지. 다 펴주면서 다시 또 이 페인트를 묻히는 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로 드리는 건 대부분 생각하는 게 감각적인 거라서 목공 작업으로 가로 세로 테이블 쏘 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랑은 다른 거라니까. 그거는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건데 이런 거는 지금 보면 이제 많이 펴졌죠. 펴지면서 얘가 면이 이제 매끈할 정도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색을 치고 지나가도 이 끝에서 뭉쳐져 있는 얘들이 이제 그대로 굳어버리고 마르면 그게 이제 면이 질감이 좀 터실터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이 롤아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장이 이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셀프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목공이나 타일 이런 거 할 줄 모르니까 페인트 같은 거 목수가 이렇게 가벽 치고 가잖아. 가면 이제 이런 거는 내가 돈 아낀다고 도장 공사 비용을 아끼려고 자기가 페인트 사다가 칠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셀프 인테리어 하실 때 도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셀프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공정이 도장이에요. 맞잖아요. 그 사람이 목수도 아니고 전기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셀프로 손댈 수 있는 게 만만한 게 페인트 도장이라니까. 근데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 진짜로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바닥 보양 안 했잖아요. 여기는 바닥 데코 타일 까니까 보양할 필요 없고 위에도 다시 천장에다가 이게 도배 마감을 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묻어도 괜찮은 거죠. 묻어도 위에 다시 또 마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이제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현장에 보양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여건들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계 도장을 칠까 손으로 롤러칠을 할까. 심지어 안쪽에 아직 타카 쏘고 있잖아. 이게 치부 마감을 안쪽에 좀 덜 했거든요.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라고 이제 하고 있고 애들이 하고 있고 나는 이제 페인트 칠을 하니까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에어리스를 뿌려버리면 그 부진 때문에 안쪽에서는 저런 작업을 못 한단 말이지. 이제 그런 여건들도 다 고려하고 그리고 여기는 천장을 페인트를 도장을 안 하기 때문에 천장을 지금 내 설명하는 동안 잠깐 여기 줄랐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천장을 도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벽면만 문지르고 가면 이 방 5개 가벽이 면적이 많은 거죠. 많아도 천장 치는 에너지랑 벽 치는 에너지랑 게임이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벽 하는 에너지라고 따지면 천장에다가 퍼티하고 샌딩하고 도장 친다 하면 내가 볼 때는 2배가 아니야. 최소 3배, 4배의 에너지라니까. 이 체력적인 모든 걸 다 고려해도. 줄퍼티나 이런 거는 이제 서서 여기서 벽면으로 퍼티하고 하잖아. 근데 천장으로 하죠. 샌딩도 벽에다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각도 이런 걸 고려하면 이렇게지만 천장에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하면 목도 어깨도 몸에 무리가 몇 배로 오거든. 그래서 도장량이 지금 천장은 어차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벽면만 문지르고 가는 거는 이렇게 해도 충분히 혼자서 다 문지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도장에 대해서는 이건 참 이게 정말 만만해 보여서 쉽게 이제 시도는 할 수 있지만 결코 그 품질에 대해서는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내가 영상에서 비쳤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타카 자국이 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그 퍼티를 안 메워서 요런 자국들이 다 있단 말이야. 일하다가 찍혔거나 이런데도 마지막에 하든지 리터치 하면서 다 손을 다시 한번 또 봐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얼핏 섞이 지나가면 색이 다 먹은 것 같지만 자세히 또 보면은 이게 조명이 받아버리면 다르거든. 지금 조명이 안 받은 상태랑 나중에 조명을 받는 거랑 조명을 받아버리면 이제 티가 더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다 했는 줄 알았는데 보면 이런데 안 먹고 요런 부분들이 어디가 있는 것들을 보통은 잘 캐치가 안 돼요. 이 일을 좀 꾸준히 오래 했을 때 이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아무튼 페인트 도장 연결된 과정이 퍼티, 샌딩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것도 퍼티 하나 잡는 것부터 해서 샌딩을 어떻게 면을 잘 빼서 샌딩을 잘 해놓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도장 영역 안에서 포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이게 내가 이제 결코 이제 만만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재밌기는 해요. 이거를 처음 할 때는 어깨 아프고 팔 아프고
페인트 농도 같은 거 못 맞추고 하면 바닥에 다 떨어지고 엉망되거든. 현장 자체가 도장할 때 초짜들이 하면 엉망되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제 이게 능숙해지고 나면 이게 몸에 이제 이 롤라치라고 하는 것도 무리도 없고 색이 착착착 붙어 나가면 이게 그때부터 딱 재미를 느껴요. 이 도장도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